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웨비나 참여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웨비나가 아니라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스 분과 같이 진행하는 웨비나기에 저희 소개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렉스 컨설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커스터머 컨설턴트 홍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렉스팀의 페이롤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전영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급여 전문가이신 전영현 파트너와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오늘 웨비나가 보상 관련 웨비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가 알차게 웨비나 구성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목에서 볼 수 있는 퇴사한 최대리 왜 퇴사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얘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봉 1억을 받는 최대리 도대체 왜 퇴사했을까요? 여러분은 1억이라는 숫자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이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일 수도 있고 적은 연봉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연봉 정보만을 가지고 최대리의 퇴사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리의 퇴사 이유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도대체 1억을 받는데 왜 퇴사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나열해 볼 수 있더라고요. 금전적 보상이 이유일 수도 있고 비금전적 보상이 크리티컬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대리에게는 연봉 1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회사가 이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보상의 개념과 범위는 너무 넓고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봉 외 금전적 보상 수단과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봉 테이블이나 이제 페이밴드를 구성하는 것에 관심 있는 참가자분들도 많이 참가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그거는 짚고 넘어갈 텐데 오늘은 이런 보상 초점으로 웨비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을 비롯한 페이밴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한 번의 웨비나로 기획할 예정에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상 설계 웨비나는 크게 세 파트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상 설계 준비 운동. 이제 보상 설계를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같이 잡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 수단과 설계. 그래서 이러한 보상 수단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거를 어떻게 지급할지 좀 오퍼레이션 측면을 저희가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저 사실 되게 놀란 게 한 몇천 분이 신청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 제가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보상 설계 준비 운동인데요. 총 보상, 즉 토탈 컴펀세이션은 대략적인 구조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으로 나눠 보실 수 있는데요. 외재적 보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부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보상이고 내재적 보상은 물질이나 교육 등 외부 경험이 아닌 구성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보상의 영역입니다. 회사마다 우리 조직의 이 핵심 보상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특히 내재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조직 문화 그리고 근무 환경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강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핏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때도 이제 효과적으로 요 내재적 강점을 활용하실 수 있죠. 네. 요렇게 이제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프 형태로 봤는데요. 오늘은 테두리에 들어가는 여기 점선 테두리에 들어가는 직접 보상 그 중에서도 변동, 성과급 파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받고 이제 파트 2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1이 정말 금방 지나갔죠. 왜냐하면 저희가 파트 2에서 기획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요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보상을 어떻게 지급하고 그 지급을 위한 설계를 어떻게 할지 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직접 보상의 구조부터 살펴볼 텐데요. 직접 보상은 크게 고정급과 변동급 그리고 기타 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요것들이 연봉 1억 최대리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제 회사의 수단들이었겠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변동금 파트, 인센티브랑 이제 뭐 스톡 옵션이나 이제 RSU 이런 주식 보상 파트는 제가 뒤에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많이 구성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고정급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고정급 임금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항목은 기본급, 추가근무수당, 기타 추가수당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 시에 체결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기본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근무수당은 추가근무에 따른 연장 시간 외 휴일 근로수당. 내가 이제 일 근로하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이나 야간에 근로했을 때 받는 그런 추가근무수당을 의미하고요. 기타 추가수당은 식대, 유류비 등 회사에서 이제 회사별로 지원되는 각종 수당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지금 아마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 다 회사에서 식비는 지원받고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유지비나 육아보조 지원금 요런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사실 통상임금, 포괄임금 요거 사실 HR 담당자분들 아니어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개념인데 이 중에 통상임금 개념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구성원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1급, 주급, 월급, 즉 쉽게 말해서 내 시급을 곱한 제 돈이죠. 네, 제 가장 기본 샐러리가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식대, 차량 유지비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오늘 이제 보상 초점인데 급여 관련 내용으로 너무 빠져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커뮤니티 가입해서 물어봐 주시면은 아까 인사드린 전영현 파트너가 있는 저희 페이롤 파트너 팀에서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통상임금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하시는 아마 사업장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포괄임금이냐, 비포괄임금이냐,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근무 시간을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입니다. 근무 시간을 사실 따로 추적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근무 시간을 파악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는 것이 사실은 구성원들에게 이점이 될 수도 있죠. 또 반면에 보면은 야근이 잦은 사람에게는 포괄임금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근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는 반면에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근무에 유연함을 더 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야근을 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제에 따라서 이미 수당을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 근로 패턴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장점으로 혹은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시기보다는 이제 저희 뭐 플렉스 팀과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회사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충분히 논의하신 후에 회사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는 것이 구성원에게 복지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페이 스트럭처가 복잡할 때라는 장표로 구성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저희가 포괄임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포괄임금 계약 시간 입력하시게 되면은 번거로운 게 많아요. 이 중에 뭐 수당이 몇 시간인지 이런 거 다 이제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저희 플렉스를 이용하시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포괄임금 제도를 운용하실 때 이제 시간만 설정해 주시면은 계약 금액에 따라서 통상시급, 기본급, 고정 초과근무 수당을 자동으로 저희가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 정산은 물론이고 수당 책정할 때도 너무나도 쉽게 숫자만 넣어보면 다 찾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렉스에서 이제 계약 시간 한번 넣어보시면은 그런 값들은 바로바로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페이밴드입니다. 앞서 이제 저희 이제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이 페이밴드에 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높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웨비나를 기획하면서 여기에 좀 중점을 둘까 했는데 이거 너무 큰 주제여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스톡 옵션이나 이제 RSU 이런 데 조금 오늘은 무게를 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밴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앞서 말한 임금, 즉 기본급을 어떻게 구성할지 요거를 이제 페이밴드로 풀어내는 건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보상 수준, 즉 페이 레벨입니다. 우리 조직의 보상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범위를 잡을지 기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경쟁사의 수준, 두 번째는 직무별 시장의 평균 임금, 그 다음 요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페이밴드를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개발자 채용 굉장히 어려운 거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개발 직무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지 않다면 여타 IT 기업, 뭐 네이버 같은 회사와 경쟁할 만큼 높은 페이 레벨을 짜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 매출과 운영에 제품 MD가 정말 중요한 직무라면 그에 맞춰서 회사의 연봉 보상 예산에서 MD 직무에 많은 포션을 할애해서 페이밴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저 회사가 어떻게 하는데 이걸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춰서 페이밴드를 구성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지금 여기 보상 수준 밑에 저희가 테이블도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아티클들 같은 거 좀 가져온 거 있는데 요것도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거 자료 다 무료로 드리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밴드의 이제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당연히 페이 레인지가 있어야겠죠. 직무평가 그리고 이제 뭐 마켓 베이스 시장 연봉 가치라고 하죠. 요걸 토대로 각 직무별 페이 레벨을 잡으셨으면 직무 등급별로 어느 범위로 연봉을 인상해 줄지 정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니어, 미들, 시니어 직급별로 각 직급의 연봉 최소 최대값을 잡으시는 거죠. 만약에 주니어지만 성과나 임팩트 기여도가 더 크다면 시니어의 낮은 직급보다 연봉을 더 받도록 범위를 설정할 건지 더 받게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책정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적당한 페이 레인지 설정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성장과 보상에 대한 동기부여도 유발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페이 밴드를 구성하실 때 이런 요소들을 구성해서 구성을 하시면은 직원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기 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드려봤고요. 오늘 다룰 주제가 좀 넓기도 하고 페이 밴드는 사실 회사의 상황과 비즈니스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 제가 다시 요 페이 밴드만 공부해가지고 다시 한번 웨비나 기획해서 페이밴드 웨비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급,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중점을 두겠다고 한 부분이죠. 요 인센티브 부분에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인센티브는 크게 쇼텀 인센티브와 롱텀 인센티브, 즉 장기적인 인센티브랑 단기적인 인센티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쇼텀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이제 1년 또는 1년 이내에 단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의미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말 보상이나 뭐 스팟 보너스,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보너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보너스라는 개념이 쇼텀 인센티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롱텀 인센티브인데요. 1년 이상 조직의 성과를 유지하고 구성원에게 최대 이익을 주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요게 이제 무엇이냐? 저희가 흔히 아는 스톡 옵션, RSU, 뭐 이제 RSA 요런 것들이 롱텀 인센티브겠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요런 보상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또 보상을 지급하고 요런 보상 관련한 전문가이신 전영현 파트너님에게 마이크 넘겨서 같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인센티브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과급. 성과급이란 개인 혹은 집단이 수행한 작업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연, 반기, 분기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성과 제목과 KPI 혹은 OKR을 정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을 측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텐션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리텐션 보너스란 재직 기간 중 유능한 인재의 장기 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능력 있는 우리 회사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이닝 보너스란 회사에서 새로 합류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말하는데요. 사이닝 보너스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모셔오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로는 평균 임금 여부에 포함되는지 이것들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평균 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또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제 범위예요.
상여금과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급이 될 때 해당 부분이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인센티브를 진행할 때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어야 되고 또 우리 회사가 고용보험을 요일로 떼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용보험도 함께 공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인입 보너스와 성과급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인입 보너스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회사에 유능한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연봉 이외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과급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회사에 오시고 난 후 작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의미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사인입 보너스의 운영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인입 보너스의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필수 재직 기간 전에 퇴직하여 환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환수로 인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또 사대보험 수정신고 등 이후에 수정해야 하는 절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인입 보너스를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네, 바로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입 보너스를 지급할 때 필수 재직 기간을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고 2천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입사하고 나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재직 기간을 채우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재직을 하고 나서 1천만 원 지급, 또 하반기 재직하고 나서 1천만 원을 지급하여 중간에 우리 구성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환수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급하고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운영되는 방식이 선지급을 하고 필수 재직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전액 환수가 되는 상황일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환수 금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인입 보너스 약정서를 작성할 때 반환 기한을 꼭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반환 금액을 우리 회사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전까지 회사에 반환하시는 것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반환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퇴직자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퇴직 면담을 진행하실 때 연장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인입 보너스 환수가 진행될 때 원천세 수정신고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또 해가 넘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지급여세서까지 수정해야 하는 이슈들이 정말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후속 작업들이 정말 많고 또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저희 페이롤 BPO 서비스를 구독해 주시는 고객사께서는 사인입 보너스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 차원에서 리스크 있는 점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페이롤 파트너들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환수가 이뤄질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 예를 들어서 환수 사항을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사인딩 보너스 약정서를 작성할 때 포함이 되면 좋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고민하고 제안 드리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혼자 진행하기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와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플렉스에서는 이런 사인입 보너스 계약을 진행할 때 플렉스 전자 계약 기능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제 이게 그 플렉스 전자계약 기능을 이용해서 사인입 보너스 계약이 진행되는 방법이고요. 또 구성원 측면에서 어떻게 계약서가 보이는지 이제 화면으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구성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사인익 보너스 계약이 진행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입력한 구성원 정보에 따라 쉽게 사인익 보너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시이고요. 사인익 보너스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야 하는 약정들이 있습니다. 이 약정들은 이제 우리 회사에 맞게끔 또 사인익 보너스 약정들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플렉스 BPO 서비스 또 멤버십 서비스를 구독해 주신다면 사인익 보너스를 설계하고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후에 처리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플렉스 BPO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 페이롤 BPO 서비스는 위와 같은 난이도 있는 사인익 보너스와 같은 요건들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 드리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급여 정산, 퇴직금, 원천세, 4대 보험 신고 등 페이롤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모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를 구독해 주시는 고객사는 최소 3명, 또 많게는 몇백 명 규모의 사업장들이 저희 BPO 서비스를 사용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IT뿐만 아니라 유통, 패션, 웨싱업계 등 다양한 산업군의 사업장들이 저희 BPO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사가 BPO 서비스를 과연 맡겨도 될까? 혹은 페이롤을 운영하면서 어렵다. 인사 기획에만 집중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맡기고 계신데 업체를 바꾸고 싶다. 라고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 댓글창에 미팅 요청 남겨주시거나 또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미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주식 보상 파트입니다. 이 주식 보상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홍승우 컨설턴트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 이제 전영현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보상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인센티브나 사이닝 보너스 말고 이런 이제 오늘 이제 주식 보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주식 보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 보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식 보상의 목적은 첫 번째로 구성원의 모티베이션 향상입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나의 이제 보상도 커진다고 느끼는 게 이제 구성원의 모티베이션 향상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부여받은 구성원들은 회사의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주시는 것이 주식 보상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인재의 유치와 보유입니다. 이제 뭐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핵심 인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회사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데 이렇게 주식 보상을 해줌으로써 단기간에 어떤 이제 그런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행 시기 그리고 회사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장기 인센티브로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장기적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주식 보상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주식 보상의 종류, 요 변동급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의 구성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참여해주신 많은 고객사분들에서 스톡옵션을 운용하고 계시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스톡옵션의 정의는 저렇고요. 두 번째는 RSU입니다. RSU 또한 많이들 운용하고 계시는 제도죠. RSU는 기업의 구성원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만족하는 시점에서 약속한 일정 수의 주식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RSA가 있습니다. RSA는 현 시점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제공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팔아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RSA 제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스톡 옵션과 RSU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옵션은 주식 부여 방식 제약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도 거쳐야지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허들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RSU 대비해서 주식 확보 방식 제약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행사할 때 이제 신주 발행 방식으로 행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IPO 후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사실 스톡 옵션이 RSU보다 유리합니다. 최소 행사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구성원들의 이제 모티베이션과 장기적인 인재 유치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저희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나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스톡 옵션을 부여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RS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갖고 있다는 게 스톡 옵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RSU는 어떨까요? 스톡 옵션 대비해서 주식 부여에 대한 이 제약의 허들이 되게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되니까 부여하는데 조금 허들이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톡 옵션 대비해서 주식 확보 방식 제약은 높지만 이제 IPO 후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낮거나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RSU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소 행사 기간이랑 이제 부여 조건 같은 거를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스톡 옵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RSU는 스톡 옵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스팅을 확정할 때마다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이 되고 매도할 때 양도 소득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톡 옵션이랑 RSU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랑 특장점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스톡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옵션은 성장하는 기업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인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스톡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행사를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 매수 선택권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이제 대표님이나 인사기획팀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아실 텐데요. 요 주식 매수 선택권 조항이 있어야 하는 게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은 회사의 스톡 옵션은 회사의 발행 총수의 10%, 회사 주식 총수의 10%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벤처 기업의 경우 50%까지 부여 가능합니다. 이거 뉴스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들, 벤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 옵션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인재를 많이 유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건이 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 투자자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스톡 옵션을 무한대로 발행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회사를 운용하시면서 투자사들에서 이제 투자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오케이도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스톡 옵션의 마지막 조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톡 옵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여 주식수, 두 번째는 행사 가격, 세 번째는 행사 기간 및 조건, 네 번째는 시가입니다. 부여 주식수야 당연히 실제로 부여하는 주식수를 의미하고요. 행사 가격은 추후 스톡 옵션을 행사할 때 실제로 지급되는 가격입니다. 이 스톡 옵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식에 대한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를 얼마에 행사하겠다. 스톡 옵션이니까 행사 가격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행사 기간 및 조건인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외의 조건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3년, 4년, 5년에 따라서 이제 베스팅의 비율을 정하는 거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가인데요. 시가는 제3자 간 거래가 활발한 경우 해당 가격으로 시가가 정해집니다. 이 주식의 시장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으로 특수인 간의 거래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주식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 부분에서 나온 이런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에다가 문의 주시면은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런 HR 컨설팅이랑 보상 설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또 파트너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스톡 옵션을 통한 이익 계산 및 세금 관련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톡 옵션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야 된다면 얼마를 내야 되나?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제가 정말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행사 이익 밑에 이제 나온 것처럼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주식수 곱하기 시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 행사 이익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행사 가능 주식수를 제가 1000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행사 가격을 2만 원에 행사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가가 5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주당 3만 원의 행사 이익을 볼 수 있고 1000주를 행사하게 되니까 3천만 원의 이익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을 납부하고 이제 주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스톡 옵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세금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세금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행사 시, 양도 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려 볼 수 있습니다. 행사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자의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사 이익의 연간 2억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한 기업에선 최대 5억 원까지가 한도이고요. 예시로 위와 같이 행사할 때 3천만 원 전액은 제가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건에 따라서 비과세 처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인데요. 비상장 주식 매매 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이렇게 양도차익 마이너스 기본 공제 250만 원 뺀 다음에 소득세율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20에서 30%. 즉 아까 3천만 원을 예시로 보게 되면은 3천만 원에서 250만 원 뺀 거에 10%인 275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왔는데 이거 모르시면은 나 이런 거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스톡 옵션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 라고 커뮤니티 혹은 댓글 혹은 이메일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회사 상황에 맞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온 이유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지 운영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복잡하게 정리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톡 옵션 행사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3천만 원을 더 주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과다 부여가 예상이 되죠. 이걸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톡 옵션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게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모두 좋은 방향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톡 옵션을 실질적인 보상으로 만드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스톡 옵션을 직원들한테 준다 그래서 나 이거 별로 그렇게 보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연봉 더 올려주세요. 이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낮은 행사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입니다. 행사가가 사실 너무 높아버린다고 하면은 이거 어차피 이제 나중에 시장 나갔을 때 이 가격이랑 그 가격이랑 똑같으면 내가 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겠네? 이렇게 다 구성원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행사 가격을 높여서 부여하시기보다는 행사 가격을 조금 낮추고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전 라운드의 투자 가치 또는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인 보상으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시드부터 해서 시리즈 A, B, C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으시는데 직전에 받았던 이제 그 단계보다 그때 막 매겨졌던 우리 기업 가치의 밸류보다 나에게 더 낮은 행사 가격으로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높은 성장을 같이 하자라고 이제 구성원이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성원들을 모티베이션 시키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스톡 옵션의 향후 예상 가치 알려주기입니다. 몇 주, 얼마치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스톡 옵션도 나중에 결국에는 돈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이 보상 방식의 하나니까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어떤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뭐 가치가 뭐 1조 원 가량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네. 1조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가 받은 뭐 1000주는 뭐 몇천 몇백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좋고요.
회사 성장에 따라서 이런 성장 지표를 투명하게 공유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상장하지 않더라도 행사이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우리 회사가 언제쯤 성장할까? 이거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스톡 옵션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스톡 옵션의 경우에는 상장하거나 회사가 매각되지 않으면 이제 행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상장 등이 이제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스톡 옵션의 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 라운드 진행 시나 여러 가지 이벤트 통해서 이 구성원들의 스톡 옵션이 행사되고 요거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실현 가능한 수익이라는 옵션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톡 옵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글로벌 기업의 사례입니다. 오늘 뭐 이제 성과급 가장 기본적인 그 고정 성과급부터 해서 인센티브, 스톡 옵션, RSU 그리고 또 이제 스톡 옵션을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우리가 아는 글로벌 기업들 한국에 있는 기업들 말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보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이 사례도 제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이제 저희가 모두 아는 구글의 사례인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G땡스라고 하는 비금전적 보상과 피업 보너스라고 하는 금전적 보상을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G땡스라는 이 비금전적 보상에서는 동료들 간의 성과를 칭찬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보상 체계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혹시 플렉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플렉스에도 이런 구글 수준의 G땡스 동료를 인정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발하게 이용해가지고 비금전적인 보상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금전적 보상인데요. 요즘 독특한 사례라서 가지고 와봤는데 구성원들에게 피업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150씩 다음 달에 인정하는 동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급 사유는 뭐 성과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코어 밸류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잘 지키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 동료가 동료에게 직접 주는 그런 보너스고요. 특별한 결제 과정 없이 운용하실 수 있는 게 참 인상 깊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문화된 뭐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은 오늘 제가 너무 보상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조직 문화 관련된 것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그것도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시적인 보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보상 관련해 가지고 설계 방법, 실행 방법, 목적, 글로벌한 사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상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상시적인 보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마지막 장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구성원과 보상 관련하여 소통할 때 담당자가 항상 명심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은 네, 상시적인 보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 3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의 재무 체력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책정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셔야죠. 회사의 재무 체력 파악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상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 운영 지출비와 어느 런웨이로 이제 우리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 체력 이제 파악하고 나서 인력 계획과 보상 예산 범위를 산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의 기준과 범위 책정은 우리 조직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인센티브의 지급의 의미가 이제 격려일지 아니면 이제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일지 요런 거 네,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보상으로 달성하는 조직의 목표 정의하기 요렇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내용 구성원들과 같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시면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활발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Q&A 세션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Q&A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계속 안내드렸던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팀이라고 HR 컨설팅, 보상 체계부터 뭐 채용, 노무자문까지 HR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분들께서 요 사전 질문 다 확인하시고 저랑 같이 논의하신 다음에 답변 작성한 거니까 요 정도 퀄리티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려서 미팅 통해 가지고 회사 상황 들어보고 맞는 조직 문화나 뭐 보상 체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답변이 있는 Q&A 세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스톡옵션 풀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Q&A 할 때는 화면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풀은 정해져 있는데 구성원 배분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요거는 어떤 것이 답이라고도 할 수 없죠. 네네. 스톡옵션은 누구에게 얼만큼 줄지에 대한 컨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딱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수에게 파격적으로 줄 수도 있고 다수에게 적정 수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사의 상황과 성장의 매력도에 따라서 현금 보상을 대신해서 스톡 옵션을 활용하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서 어떤 분에게 배분을 해야 될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성원에게 부여된 스톡 옵션이 회사 가치 증가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적절한 부여인지 유추해 보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 가치가 500억이 되었을 때 1억 원 정도에 있는 가치가 있는 스톡 옵션이라 요렇게 이제 역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A라는 구성원한테 스톡 옵션을 1000주 부여할 때 우리 회사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기에 2년 안에 5천억까지 올라갈 거고 5천억 정도 가면은 1000주가 어느 정도의 밸류를 가질지 역산을 하셔가지고 부여를 하시게 되면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네. 다음 질문은 이제 RSU, RSA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세법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 전영현 파트너님께 답변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RSU, RSA, 세법상 차이 및 베스트 기간 내 퇴직금 지급 철회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로 RSU 조건을 만족해서 부여받은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RSA의 경우에는 조건이 만족해서 실제 판매 등이 가능한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계약 사항에 따라 세금 부여 시점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SU는 베스팅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RSA의 경우 베스팅 기간 중에 퇴직 시 판매 조항 등을 넣으면 지급 철회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재직자의 연봉 협상에 사이닝 보너스를 조건으로 넣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봉 협상에서 이야기하고 별도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너스를 리텐션 보너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재직 조건을 가지고 리텐션 보너스를 계약서를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리텐션 보너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는데 선 지급형과 후 지급형입니다. 선 지급은 먼저 지급을 하고 향후 특정 기간까지 재직 시에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환수하는 방식이고요. 후 지급은 특정 재직 기간을 약정하고 그 기간을 채운 경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업무 능력 평가 지표가 필요하면 알겠으나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성과 프레임과 역량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는 KPI 혹은 업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단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목표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어떤 단위까지 설정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전사 단위, 사업부 단위, 팀 단위, 개인 단위, 그리고 얼마나 상세히 설계하냐, 이 HR 운영 역량에 따라 회사가 다르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역량은 핵심 가치를 주로 활용하여 정성적 평가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지향이라고 하면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라는 질문 등으로 이제 평가 문항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 Q&A입니다. 이제 정성적인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 보상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성과 보상 시스템이란 평가 결과를 어떻게 보상에 연계하냐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또한 회사마다 매우 상이해서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예시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과평가 결과는 일반적으로 성과급, 또 역량평가 결과는 직무 이동과 교육, 또 성과와 역량을 종합한 종합평가 결과는 기본급 인상과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홍승욱 컨설턴트님께서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전영현 파트너랑 나눠가지고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어떤 질문을 제가 이제 답변 드리고 넘어갈지 혹시 띄워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많이들 물어봐 주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직책별 보상 수단이 궁금합니다. 요거 이제 많이들 질문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전 질문이랑 실시간으로 문의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오늘 요거 끝나고 요 자료 다 공유 드릴 거예요. 답변도 다 달려 있고요. 요거 플렉스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웨비나 준비하면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정말 양질의 답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냥 개인적으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책별 보상 수단이 궁금합니다. 뭐 팀장, 실장, 직책에 따른 이런 보상, 그리고 이제 진급할 때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수의 회사들은 이제 직책에 따라서는 직책 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 수준은 속해 있는 산업군이나 경쟁하는 인력 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일부는 별도의 현금성 수당, 뭐 유류비로 그거를 이제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진급시 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사례로 승진에 따른 기본급 인상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인상하거나 정률로 인상하는 방식 등 회사의 환경이나 구성원들의 보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승진 시에 별도의 기본급 인상이 없는 대신에 일시금 형태로 흔히 보너스라 그러죠. 축하금을 지급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런 게 어떻게 이거 우리 회사 정책에 맞게 운용하는 게 어떻게 좋을까요? 요것도 다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요거 답변 드린 거는 이제 질문 주신 거에서 가장 좀 제너럴한 케이스를 답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진행하는 진행팀에서 질문을 하나만 더 답변 드리고 넘어가자고 지금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요거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다 답변 드리고 싶은 점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영업팀, 개발팀 등 팀별로 성과에 따른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거 당연히 고민 많으신 부분일 텐데요. 사실 요거는 다양한 직무 단위의 성과 측정이 가능한지 요거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보상 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같이 성과 관리 혹은 평가 제도는 잘 구축해두지 않으시고 보상 체계를 잡으려 하시는 것 요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구성원 수용도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 관리 혹은 평가 제도를 먼저 잘 수립하신 다음에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성과 창출의 기본 단위가 협업에 의한 조직인지 온전히 개인의 퍼포먼스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인지에 따라서 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과의 영향력이 큰 영업 조직을 보유한 경우 영업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보상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내부 형평성 측면에도 이제 한번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인센티브 제도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다고 하네. 여기까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준비한 이제 웨비나이기 때문에 여기 요런 거를 어떻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지 멤버십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앞서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보상 제도를 설계하는 컨설팅 그리고 저와 같이 오늘 웨비나 진행하고 계시는 급여 전문가들이 있는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스 팀에서 급여 외주 업무를 해주시는 BPO 서비스 그리고 HR 업무를 효율화하시고 이제 HR 업무를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저희 플렉스 제품 요거를 다 같이 통합하는 그런 멤버십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단순하게 페이롤 아웃소싱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거나 뭐 정기적인 뭐 이런 노무자문 요런 걸 요것만 진행을 해드린다기보다는 뭐 이제 아웃소싱, HR 자문 그리고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플렉스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을 이제 항상 안내드리는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 그 다음에 회사의 상황을 진단해드리는 진단 보고서, 그리고 플렉스 구성원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플렉스 사용법에 대해서 뭐 저나 다른 컨설턴트리 가서 이제 구성원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의무 교육이죠. 네, 회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법정 의무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HR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담당자분들의 이제 HR 커뮤니티 네트워킹 온 오프라인으로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와 같이 네트워킹에서 서로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제공해드린다. 멤버십 서비스가 단순히 뭐 급여 외주나 뭐 노무 외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토탈 HR 플랫폼으로서 플렉스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토탈 패키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요. 이거 뭔지 조금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 지금 다 답변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의 고객만 누릴 수 있는 가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보상 설계부터 시작해서 뭐 지급 방법, 목적, 종류 제가 말을 했지만 전영환 파트너랑 같이 얘기를 했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이제 안내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이 내용과 별개로 저희가 준비한 소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HR 담당자만을 위한 캘린더 이벤트인데요. 제가 진행팀에서 전달받기로는 이거 이미 커뮤니티에서 되게 뜨거운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HR 담당자분들한테 몇 월에 뭐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그런 업무들 다 저희가 미리 HR 담당자 입장에서 표시해 놓은 캘린더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저희 커뮤니티 가입하신 다음에 공지사항 이벤트 게시글에다가 플렉스에 바라는 점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추첨이군요. 당첨자 발표는 3월 20일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미팅을 통해서 저랑 만나 뵙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가져와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캘린더 이벤트도 준비했고 요런 실물입니다. 요 실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 실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캘린더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화면은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월별로 뭘 챙겨야 되는지 이렇게 옆에 투두 리스트 저희가 작성해놨어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투두 리스트 이렇게 작성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이제 회사 책상에 놓고 HR 업무 하실 때 혹시 까먹지 않도록 운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꼭 댓글 참여해서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보상 설계 웨비나부터 저희가 준비한 이 소소한 이벤트까지 모두 다 끝났는데요. 혹시 오늘 웨비나 어떠셨을까요? 전영현 파트너님은 어떠셨는지 말씀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전 질문부터 시작해서 또 참여까지 많은 분들이 이번 웨비나를 또 들어와 주셨다고 또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보상 설계나 또 급여 지급 이런 것들에 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또 플렉스 BPO 서비스라든지 그런 멤버십 서비스도 이제 저희 기업들을 위해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또 만남을 이어가면서 또 구성원의 성장과 회사에 저희도 같이 이바지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이제 준비한 멘트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전영환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이 많은 주제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많은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많은 웨비나로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이제 웨비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벌써 끝나나요? 좀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상담 받아보고 싶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커뮤니티에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있는 support@flex.team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플렉스 컨설팅 팀의 홍승우 저는 페이롤 파트너스의 전영현이었습니다. 안녕.